그날 외래에 오신 분은 늘처럼 조용하고 점잖으신 68세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밤에 4번은 기본이에요. 한 번 깨면 잠도 안 오고요. 그는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분은 단 한 번도 전립선 관련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증상이 분명한데 병력도 가족력도 없었죠. 저는 문득 복용 중인 약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안에 예상치 못한 약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면 보조제였습니다. 그것도 10년 넘게 꾸준히 복용 중인 일반 의약품. 문제는 그 수면제의 주성분이 바로 전립선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작용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립선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분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같이 복용하는 약 하나리 전립선을 자극하고 방광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결국엔 소리 없이 전립선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더 충격적인 건 어떤 약은 처음에는 증상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를 은밀하게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고혈압 때문에 복용 중인 약이 알고 보니 전립선에도 영향을 주는 이중작용 약물이었고, 다른 분은 운동 후 피로 회복을 위해 복용하던 보충제가 전립선 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설마 이게? 라고 말하지만 그 설마가 쌓여 결국엔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신이 지금 매일 복용하고 있는 약, 그건 전립선을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당신의 건강을 뒤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저는 30년 가까이 비뇨기과 외래를 지켜온 여성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60세 이상 남성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일같이 복용하는 약 중에 전립선에 악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다는 걸 정작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 약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수백만 명이 별 의심 없이 먹는 알약입니다. 감기약, 수면제, 혈압약, 진통제 등 다양한 형태로 들어있지요. 처음엔 그저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새벽마다 화장실 가는 게 이제는 당연해졌어요. 소변이 나올 듯 말 듯 참 곤란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본인이 신뢰하던 약 한 알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전립선이 점점 커지고 소변 증상이 악화되는 원인이 사실은 약물 부작용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임상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립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7가지 약물과 생활 습관에 대해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위험하면서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쁜 선택을 피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연 유래 대안까지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도 저희 병원과 함께 만든 시니어 건강 노트 앱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최근 밤에 자주 깨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는 고민이 있다면 지금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전립선을 지키고 불편함 없이 평온한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어르신들께서 의외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약입니다. 바로 알레르기나 감기 증상 완화에 흔히 쓰이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특히 디페니드라민처럼
1세대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 보조제나 감기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약들은 우리 몸 안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데요. 이 물질은 방광과 전립선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세틸콜린이 막히면 방광이 충분히 수축하지 못해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로 인해 남아있는 소변이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죠. 이런 압박이 반복되면 전립선 조직이 더 민감해지고 장기적으로는 붓기나 자극 그리고 크기 증가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비대해져 있고 방광의 수축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평소에 수면 보조 목적이나 비염, 감기 완화 등을 위해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자주 복용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약 성분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감기 증상은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대체약이 있는지도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낮 시간대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제품 라벨에 PM이나 야간 진정용 등의 문구가 적힌 약은 성분 확인 없이 습관적으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줄여주는 즉각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쌓이는 전립선 부담은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훨씬 더 큰 불편함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약물 선택의 변화가 밤중 수면의 질, 소변 줄기의 힘,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우리 몸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둘째, 코막힘 완화제. 코는 뚫리지만 전립선은 더 막힙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약물은 코막힘 완화제, 즉 비충혈 제거제입니다. 감기나 비염 증상이 있을 때 코가 막혀 숨쉬기 어려우면 이 약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비강 내부기를 줄여주는 동시에 우리 몸의 다른 부위 근육도 함께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방광 주변과 전립선 근육까지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긴장이 반복되면 소변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잔뇨가 남아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높아지고 이미 비대해진 전립선이 더 붓고 더 민감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비충혈 제거제는 감기약이나 종합감기 캡슐에 자주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스로에프드린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는 흔히 빠른 효과, 즉각 완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지만 전립선 증상을 이미 겪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이 약들이 조용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소변 줄기가 약해졌거나 갑자기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지거나 밤중에 더 자주 깨시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게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감기나 코막힘을 견디며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립선에 부담을 주지 않는 대체 가능한 약이나 생활요법에 대해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립선 건강을 돕는 식단과 요령은 시니어 건강 노트 앱을 통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립선 증상을 겪고 있는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을 위해 실제 임상 경험과 영양학 기반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간단한 변화 하나가 전립선 건강과 일상 컨디션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우울증 치료제. 마음은 편해져도 방광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약물, 특히 항우울제나 기분 조절제는
정서적 균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약입니다. 하지만 일부 항우울제는 전립선과 배뇨 기능에 조용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된 항우울제, 특히 사만계 트레스클릭 계열 약물은 방광의 수축 기능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변을 본 후에도 잔뇨가 남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방광에 남은 소변이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압력이 누적되면 전립선이 점차 예민해지고 경우에 따라 붓기나 크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사용하는 신형 항우울제 중 일부도 복용량이나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 관련 증상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현재 복용 중인 정신과 약물과의 연관성을 떠올리지 못하십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거나, 밤중에 자꾸 깨시거나,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졌다면 그 변화가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약을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 중인 약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복용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계열의 항우울제로 전환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뇨 관련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립선 건강과 정신 건강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담당 의사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넷째, 이뇨제와 혈압약 전립선과 수면 사이의 균형. 다음으로 살펴볼 약물은 이뇨제, 흔히 물약이라고 불리는 종류입니다. 이뇨제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관리를 위해 자주 처방되며 몸속에 과도한 염분과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께는 이 이뇨제가 뜻밖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뇨제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립선이 비대해져 있는 분들께는 이런 배뇨 증가가 방광과 요로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고 특히 밤 시간대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루에 2번, 3번, 심지어 4번씩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방광 근육은 지치며 다음 날의 피로감까지 남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극과 압박은 결국 전립선 조직을 더 자극하고 부종이나 크기 증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나이 드니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용 중인 혈압약이나 이뇨제가 원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새로운 혈압약을 복용한 이후 갑자기 화장실 횟수가 늘었다면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편함을 담당 주치의와 솔직하게 상의하신다면 전립선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체 약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끊기지 않는 수면은 단지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위한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슷한 불편을 느끼고 계시며 적절한 조정만으로도 훨씬 나은 일상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기력이 떨어졌다고 느끼거나 집중력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요. 이때 일부 남성분들은 에너지 회복을 위해 호르몬 보충제나 강화제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건강보조식품 라벨에 써 있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면 전립선 세포가 자극되어 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빈뇨, 잔뇨감, 요속 감소 등 전립선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보충제는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젤 타입이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캡슐이든 헬스 보충제에 포함된 형태든 형태와 관계없이 전립선을 과도하게 자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관련 보충제나 치료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먼저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본인의 전립선 상태가 어떤지 검사와 진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자연 유래 성분 기반의 보조 방법들도 연구 결과를 통해 점차 주목받고 있으며 무리한 호르몬 자극 없이 전립선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물론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단순히 활력을 좇는 과정에서 전립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활력은 몸의 모든 균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립선 역시 그 균형 안에서 함께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육이나 허리 주변의 통증이 자주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진통제나 소염제를 습관처럼 복용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부프로펜, 아이부프로fen, 나프록센, 네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아나세아이디스가 흔히 사용됩니다. 이 약들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전립선과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약들이 체내 혈류량을 줄이고 특히 전립선과 신장으로 가는 혈류까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배뇨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소변을 급하게 보게 되는 현상, 혹은 시작과 종료가 원활하지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약들은 간과 신장에도 부담을 주는데 이 두 기관은 호르몬 균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전립선 염증이나 예민함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을 이유로 매일같이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그 약물이 하복부 장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정해진 용량 안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강황 성분 보조제, 가벼운 스트레칭, 온찜질 같은 부작용이 적은 대체 통증 관리법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증을 참지 않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통증을 줄이는 선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은 전립선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복용하는 약 하나하나가 전반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전체적인 균형 속에서 살펴보는 자세. 그것이 바로 똑똑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전혀 의심하지 않으시는 약물입니다. 바로 고혈압 치료에 자주 쓰이는 알파 차단제 계열의 약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독사조신, 테라조신 등이 있는데 이 약들은 혈압을 낮추는 역할뿐만 아니라 방광과 전립선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전립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들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본래 고혈압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전립선 증상을 모호하게 만들어
진단 시기를 놓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이 혈압약과 전립선약 두 군데에 중복 처방되기도 하여 환자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약물 효과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소변 줄기가 더 약해졌거나 소변 후에도 하복부에 묵직한 느낌이 들거나 자주 유해 소변 마려움을 느끼신다면 지금 복용 중인 혈압약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전문의와 함께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관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립선 건강이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다른 계열의 혈압약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차분히 상담해 보세요. 전립선도 심장, 뇌, 관절처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기관입니다.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주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예방과 회복 모두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전립선, 지금 돌보셔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전립선 문제들 중 상당수는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점검만으로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몸 한 곳을 돕는 약이 다른 기관에는 조용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복용 중인 약의 이름과 역할을 정확히 알고 정기적으로 약 처방을 검토하는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전립선은 한번 불편해지면 일상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리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늦었다고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돌볼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부터 천천히 바꿔보세요. 전립선의 좋은 식습관, 밤중 소변을 줄이는 생활 리듬, 그리고 불편할 때마다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까지. 그런 실천 하나하나가 선생님의 일상에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는 마음.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끊기지 않는 수면, 부담 없는 배려,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일상의 활력. 그 모든 것이 선생님께 꼭 필요하고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내 몸에 귀를 기울여 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